포도물을 걷어내고 붉은 빛이 떠오르면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그 순간을 위해 조금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서기도 하지요. 포항을 시작으로 경주를 거쳐 울산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31번 국도. 해돋이로 유명한 이 세 개 지역을 잇는 바닷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개 테마 여행 길 중 하나라죠. 동해가 품은 싱싱한 산물들은 기본, 오래된 맛 속에 숨어있는 가슴 뛰는 사연들이 뜨겁게 밥상에 오릅니다. 가을 바다가 맛있게 아름다운 그곳으로 오늘은 천천히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 신창리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오신 분들 치고는 어쩐지 좀 한가해 보이시네요. 이분들의 역할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거라는데 그물이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약 50-60m 정도, 예전엔 200m가 넘었다고 하네요. 이 큰 그물을 해안가에 넓게 둘러놓고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후리 그물잡이랍니다. 그물 안에 고기를 몰아넣은 다음 그물 양쪽 끝을 육지로 올리고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라는군요. 수십 명이 달라붙어 30분 이상 씨름을 해야 한다는데요. 오늘의 일꾼은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 후리그물로 고기 잡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 체험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 힘들면 다른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그렇지, 영차. 네. 후리금을 하는 날이면 이렇게 마을 사람 모두 모여 힘을 모으곤 했답니다. 그렇게 잡은 고기는 철마다 멸치며 청어며 풍성하다는데요. 요즘은 종류도 양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도 그물 안에 제법 들었네요. 자연산 우럭! 오늘 잡은 고기 방어죠? 방어! 재밌고 느낌이 좋더라고요. 잡으니까 신기해요. 이런 체험 행사 덕분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답니다. 이게 잔치 분위기였어요. 잔치 분위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걸 옛날 그 풍속을 그대로 이제 살려가지고 지금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 옛날이 좀 그리우시겠어요? 예, 그렇죠. 옛날 그리우니까 또 왔으니까. 고된 후리그물이 놀이가 되고 추억이 되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신창 마을 사람들에겐 치열하고 또 든든한 삶의 터전입니다. 문어 이거 다 장면. 아유, 문어도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문어 대접을 받는다죠. 한번 오면 맛도 좋겠다. 와, 진짜 그물에서도 잡고 막 그래니까 얘만 하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잡았니까. 와, 이거대 얼마나 크나. 이거 봐. 문어는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삶아야 다리 모양이 보기 좋게 잡히고 식감도 야들야들해진답니다. 너는 제가 봤을 때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오래 삶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적당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대로 썰어서 먹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문어 숙회. 여기에 잔칼질이 더해지면 새로운 별미로 변신한답니다. 다진 명태살이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데요. 문어가 흔했던 시절에도 엄두내지 못했던 음식이랍니다. 문어도 많이 잡히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이래가지고 아저씨들이 막 판장에 술 취하 다니고 그래. 예, 그렇게 해야만이 갈매기들도 먹을 게 있고. 얻어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못 본다 그제? 여름 문어는 개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물고 간다 했대요. 그 정도로 옛날에 여기에 동해안 쪽에 문어가 많이 잡혔대요. 야채에서 생선에서 하고 물이 나니까 있죠. 그렇죠. 문어와 명태살, 채소를 다져놓고 찰지게 반죽을 만듭니다. 이대로 기름에 튀기면 온 동네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죠. 젊은이들이 하는 거 보니 좋고 말고 좋아가면 그리고 또 이래 해가 또 가면 야 어서 이거 잡수고 가고 또 이래 부르고 그래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 어깨춤 추게 하는 고소하고 쫄깃한 문어 어묵입니다. 네, 이 녀석은 후리끄물에도 자주 잡히곤 했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장식하기도 하고 미역촉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비린 맛이 없어 시원한 국물만 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큼직큼직하게 썰어 한솥 끓이면 특별한 한 끼가 되어주곤 했다는군요. 된장 많이 넣고 예, 맛있게. 된장 넣습니다. 맛있게 예, 맛있게 드세요.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돌아온 새벽이면 큰 솥에 장치를 비롯한 온갖 생선들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이곤 했답니다. 여기에 국수를 넉넉하게 넣고 콩나물을 넣어 얼큰하게 끓입니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주면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다죠. 콩나물하고 엮고 국수하고 엮고 뭐 이래야 이제 좀 그리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이제 머리라고 모조리 다 엮는다고 머리라 하는가 봐요. 옛날에 해먹던 머리국수 생각나는 겨 형님. 나고 만 거지. 생각이 난다. 옛날 생각이 실내는 나고만은 이제 나이가 뭐가 이제 막 염려자 못하고 참. 옛날엔 그게 맛있었다. 김이 펄펄 나는 모리국수 한 그릇에 어부들은 지치고 허기진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요즘 포항 별미로 인기를 누린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죠. 바다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잡았다. 2마리 잡았다. 하이갈래 성게라도 여기 물속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흔했던 성게도 바다에서 종일 물질하며 살던 젊은 해녀들도 이젠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됐답니다. 엄마가 싹 들어있는데 다시 없어요. 옛날에 이 동네 사니까 물에 해. 다 해.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물질 하셨어요? 예, 물질을. 그땐 성게며 해초며 바다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한 끼 한 끼가 힘이 들었을까요? 팔에 옛날에 못 살 때는 이거 뜨다가 바위에 단단하게 붙은 파래처럼 바다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게 잡았습니다. 성게 구경 좀 하이소 아들. 빨리 어서 빨리 해야 돼 삼촌하고. 그런데 물질을 끝내고 나면 정작 힘든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일일이 껍데기를 까고 속을 꺼내야 하는데 가시에 찔려 손이 성한 날이 없었답니다. 성게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알맹이. 이러니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요. 미역이 날 때는 미역에 삼사가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흔히 성게알이라고 부르지만 알이 아니라 난소와 정소를 품고 있는 생식소랍니다. 이렇게 생미역에 싸서 한 입 먹으면 가시 찔려가며 일한 보람이 있었다죠. 자, 들어갑니다. 아유 맛좋다. 좋은 데 가가 무는 닫고 상판에 차려 놓으면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과 콕 쑤셔가 좀 빨아 먹어보고 이제 한 덩어리 기회 가지고 못 먹어봤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뭐든 아까워하며 사셨으니 이제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좋지 않을까요?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생기면서 밥상에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톳밥에 성게도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여기 어촌 체험말이 생겨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이 또 찾아오니까 그것도 좋고 다른 마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젊음이 넘치고 이렇게 활기가 찹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마을에 솜씨 좋은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입도 뒤늦게 호사를 누리며 삽니다. 마을에서 재배하는 산딸기도 밥상을 바꾸어 놓은 1등 공신이라죠. 그냥 밋밋한 막걸리보다는 아무래도 산딸기가 들어가니까 새콤달콤하고 맛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새콤달콤한 맛보다 발그레한 빛깔에 먼저 취하는 산딸기 막걸리 한 잔. 국도 조금씩 잡수세요. 여기에 언젠가처럼 뜨끈뜨끈한 모리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으면 지나간 날들이 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맛있게 자시고 예, 건강하세요. 누가 요 오너라 묶어라.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는 뜻의 한자 포와 항. 이름만으로도 포항의 중심이 항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갔던 큰 배들이 돌아와 몸을 풀면 항구가 슬슬 꿈틀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대왕문어입니다. 예, 아이고 크기도 크지만 저 힘이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도 못하겠네요. 아유 저런. 몇 킬로나 돼요? 20kg. 양포항은 오래전부터 문어의 주산지로 유명했다지요. 그때는 엄청 많았죠. 하루만 조업하면은 2톤씩 잡아. 하루에. 좋은 데는 전부 다 일본쪽에다가. 문어뿐 아니라 구룡포의 대게와 과메기 등 이름난 산물들을 여럿 가진 곳이 포항입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에 휩싸인 바다처럼 일제강점기 포항은 어업전진기지라는 이름으로 가혹한 수탈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구룡포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이곳에 당시 조선 총독부를 등에 업고 일대 어업권을 장악한 채 조선 어민들을 수탈했던 일본 수산업자들이 살던 곳이랍니다. 일본 거리를 그냥 보존했군요. 이 거리가 단순한 볼거리만은 아닌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집들이 일본
일본인들이 살던 집이면은 수탈 때문에 여기 집을 짓고 있었나? 예, 그 어업 전쟁기죠. 일본 사람들 여기 올 때는 네. 우리 구룡포 앞바다가 어종이 항상 청어가 때가 있고, 좋으니까. 예, 새우도 있고 도루묵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청어가 주로 이랬죠. 네. 청어 기름을 짜가지고 자기네 구수물자도 설정 돌았으니까 후배들한테도 그 아픔 교육도 교육이고 바른 것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거리가 우리에게 준 숙제일 겁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역사의 아픔을 견뎌낸 포항바다는 풍성한 산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좀 더 새롭게 포장을 해보겠다고 나선 젊은 요리사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포항에 살면서 뭐 산과 바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해산물이든 산물이든 다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나가더라도 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편이에요. 우선 비린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메기가 첫 번째 도전 과제였답니다. 과메기를 곱게 다지고 양파, 돼지고기를 넣어 스테이크 맛이 나도록 양념에 버무립니다. 과메기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메기를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과메기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만들까 생각해 보다가 좀 굽는 방향으로 해보면 향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과메기를 넣었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독특한 향에 식감은 더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된답니다.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빵 위에 채소와 함께 얹으면 아이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과메기 햄버거가 된답니다. 과메기 햄버거라, 네, 그 맛이 궁금하군요. 솜씨 좋은 어머니 덕에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아이디어는 딸이 한 수 위랍니다.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로 한 번씩 많이 놀래요. 대게는 누구나 좋아하지만 조리법이 단순한 편이죠. 보통 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찐 대게 몸통을 잘라 넣고 파스타를 만들어 봤답니다. 되게 껍질이 열을 굽거나 열을 가할수록 영양소가 더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게와 파스타는 그래도 제법 익숙한 조합이죠. 아이디어는 몸통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고소한 감칠맛이 절로 엄지척하게 된다는군요. 게살은 맛이 담백하고 순해 쓰임새가 다양하답니다. 이번엔 고기를 고추장 소스로 볶습니다. 과메기를 활용해서 고추장을 담근 건데 제가 한 번 더 사용해 보니까 향도 풍부하고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부추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요. 이 재료들과 만날 주인공은 문어입니다. 문어와 부추가 궁합이 잘 맞는 단짝이라는데요. 문어를 얇게 포를 떠놓고 볶은 부추와 고기를 위에 올립니다. 여기에 치즈를 얹은 다음 라이스페이퍼로 돌돌 감아줍니다.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대로 기름에 튀기면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문어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유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니 밥상은 풍성해지겠지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다. 문득 오래전 영화 속 대사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걸어온 그 바닷길에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위로를 받고 가슴 뛰는 희망으로 아침을 맞겠죠. 네, 고마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